주식으로 7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세금만 1억 5천만 원을 내야 하더군요. 고급 자동차 세대가 세금으로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방법을 써서 세금은 0원으로 만들고 미성년자 두 딸의 계좌엔 각각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꽂아줬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번 게 아닙니다. 2018년 라스베가스에서 시작된 7년의 기록, 그리고 수익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출구 전략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3천만 원이 7억 4천만 원, 수익률 2216%.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는 대박났다고 하고 누군가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빨간색 숫자 뒤에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7년 동안 저는 천국과 지옥을 3번이나 왕복했습니다. 매일 밤잠을 설치며 주식 앱을 지웠다 깔았다 반복했던 수천 번의 밤. 뉴스에서 경제위기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공포의 순간들. 사람들은 결과만 봅니다. 하지만 투자의 본질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견뎌낸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종목을 사라고 추천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2018년 겨울 미국 라스베가스 사막 한가운데서 목격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남들이 다 팔고 떠날 때 어떻게 이 주식을 미련하게 움켜쥐고 버텼는지, 그 지독했던 기록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시간을 2018년 1월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CS 참관을 위해 라스베가스에 갔습니다. 그때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삼성, LG, 소니, 네로라 하는 기업들이 저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며 화려한 가전제품을 뽐내고 있었죠. 그런데 제 눈에는 이상한 광경이 포착됐습니다. 화려한 주인공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권력자들이 보였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8년은 구글이 인공지능 비서 전쟁을 선포한 해였습니다. 구글은 미친 회사 같았습니다. 라스베가스 모노레일을 헤이구걸로 도배하고 전시장 앞 주차장엔 하얀 우주복 같은 걸 입은 직원 수백 명을 깔아놨습니다. 마치 이 도시의 주인은 우리야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자동차 전시관이었습니다. 벤츠, 아우디, 남자들의 로망인 수억 원짜리 차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멋진 차들 옆에 아주 작은 스티커 하나가 공통적으로 붙어 있더군요. 바로 파워드 바이 엔비디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게임할 때 그래픽카드나 만들던 그 엔비디아가 지금 전세계 자동차의 두뇌를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건 삼성과 벤츠지만 결국 무대를 깔아주고 입장료를 챙기는 건 구글과 엔비디아구나. 골드러시 때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옛말. 그게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뭔가에 홀린 듯 은행 앱을 켰습니다. 2018년 2월 1일. 마침 환율도 1070원대. 지금 생각하면 다시는 올 수 없는 박앤셀 기간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설날 보너스와 통장에 모아둔 여윳돈을 합쳤습니다. 약 3,200만원. 당시 고급 세단 한 대를 뽑을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주변에선 다 말렸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폭탄 맞는다. 지금 너무 고점이다. 곧 폭락한다. 솔직히 저도 무서웠습니다. 3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라스베가스에서 본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방구석 전문가들의 리포트를 믿을 것인가? 내 눈으로 본 현장을 믿을 것인가? 저는 제 눈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엔비디아 2400주, 구글 260주. 제 인생을 바꿀 투자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는 냉혹했습니다. 산지 1년도 안 돼서 첫 번째 시련이 왔습니다. 2018년 말 비트코인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2020년 코로나는 더했습니다.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2022년이었습니다. 미국 금리가 미친듯이 오르던 그해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 대비 무려 66%나 폭락했습니다. 원금은 찍혔지만 눈앞에 찍혀있던 수억 원의 수익금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내 돈이라고 생각했던 3억, 4억 원이 아침에 일어나면 소형차 한 대 값씩 사라져 있는 그 공포를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2022년 그 하락장. 스마트폰 캘린더를 보면서 내가 이걸 월급으로 몇 년을 모아야 메꿀 수 있지? 계산기 두드리던 밤. 그리고 다짐하죠. 제발 본전만 와라. 내 돈만 돌려주면 다시는 주식 안 한다. 바로 다 팔고 적금이나 들겠다. 저라고 달랐을까요? 매일 밤 자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일 아침엔 빨간불이 켜져 있기를. 그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저를 붙잡아준 건 딱 하나였습니다. 2018년에 내가 본 AI 시대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시장이 겁을 먹었을 뿐이다. 저는 주식 앱을 지우고 가격 대신 수량만 셌습니다. 그렇게 가장 어두웠던 새벽을 위 악물고 버텼습니다. 버티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했던가요? 2023년 챗GPT가 세상에 나오면서 드디어 계좌가 불기둥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고통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이너스일 때는 존버라도 하는데 막상 10%, 20% 수익이 찍히기 시작하면 손가락이 미친 듯이 떨립니다. 이게 어디야? 치킨이 몇 마리야? 아니야, 차 한 대 바꿀 돈 벌었으면 된 거 아냐? 다시 떨어지면 어떡해? 이 소확행의 유혹. 익절은 언제나 옳다는 그 달콤한 거짓말. 대부분의 투자자가 여기서 무너집니다. 2배, 10배 갈 주식을 15%만 먹고 팔아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저도 매도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리기를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라스베가스를 떠올렸습니다. 고작 치킨값 벌려고 그 고생을 한 게 아니다. 내가 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소확행의 유혹을 뿌리치고 엉덩이를 무겁게 갈고 앉았습니다. 그렇게 2024년까지 버티자 자산이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세금이 걱정되더군요. 이대로 계속 오르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 22%, 세금만 억 단위가 나올 게 뻔했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어떻게 버틴 7년인데. 그래서 저는 주가가 더 오르기 전인 지난 2024년 6월 19일 매도 대신 증여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아내에게 엔비디아 2200주 그리고 함께 보유했던 구글 260주를 몽땅 증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의 매수 단가는 엔비디아가 6불에서 110불로 구글은 59불에서 173불로 각각 리셋되었습니다. 6년 넘게 묵은 그 막대한 수익에 대한 세금이 합법적으로 사라지는 마법이죠. 여기서 예리한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아내 증여 한도가 6억 원인데 당시 평가액은 한도의 여유가 있지 않았나요? 왜 벌써 증여하나요? 맞습니다. 한도는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만약 제가 더 욕심을 부리다 주가가 2배, 3배 폭등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6억 원 한도가 꽉 차서 증여세를 내야 하거나 주식 수를 줄여서 줘야 합니다. 저는 세금 걱정 없이 전체 수량을 온전히 넘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타이밍 바로 그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반년 만에 주가가 폭등했으니 제 판단이 맞았던 셈이죠. 특히 미성년자인 두 딸에게도 엔비디아를 각각 100주씩 줬습니다. 여기서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더 기다렸다가 주가가 더 올랐을 때 증여하면 나중에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증여 공제 한도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딸들에게 준 100주, 당시 돈으로는 약 1,500만 원이었습니다. 미성년자 공제 한도인 2,000만 원 안쪽이라 증여세가 0원이었죠. 하지만 만약 제가 욕심을 부려서 지금까지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주가가 올라서 100주의 가치가 2,600만 원이 넘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증여세를 내야 하거나 주식 수를 줄여서 줘야만 합니다. 저는 주가가 폭등하기 직전 100주라는 수량을 온전히 세금 없이 아이들에게 넘길 수 있는 골든타임을 잡은 겁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증여 직후부터 수익을 자기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금 한 푼 안 내고 아이들의 학자금을 불려준 겁니다. 제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넘어간 주식은 앞으로도 팔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이 또 한 번 바뀔 때까지 장기 보유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한 번 더 주는 게 아닙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우리 딸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한도가 늘어나면 2차 증여를 하고 또 10년이 지나 30대가 되면 3차 증여를 할 겁니다. 아내의 계좌를 베이스캠프 삼아 10년 주기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시스템.
이것이 제가 엔비디아 2400주와 구글 260주로 설계한 우리 가족의 100년 계획입니다. 여러분 투자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모니터 밖으로 나가보세요.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그리고 확신이 섰다면 수면제를 드시고 푹 주무세요. 시간은 훌륭한 기업의 편이고 그 시간을 견뎌낸 인내는 반드시 저처럼 달콤한 보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까지 7년의 기록, 라스베가스에서 미래를 본 남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